어려서부터 질문이 많았던 저자는 출근을 하려고 쪼그려 앉아 전투화를 신고 있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군화에는 왜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말 그대로 전투화는 전투를 위한 기능적 신발이기 때문에 전투원의 발목을 보호하고 물이나 흙이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도 되어야 하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저자가 원한 대답은 이 많은 기능 중 단 하나만 설명해 주었어도 흡족했을 거래요. 목이 길어야 발목이 잘 부러지지 않거든. 같은 대답을. 그런데 아버지는 버럭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 군하니까 그렇지. 영화의 날씨에 연재되었던 글을 수정하고 다듬어 묶어낸 김영하의 에세이 단 한 번의 삶. 단 한 번의 삶은 저자의 내밀한 사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슨 직장을 다녔는데요?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 전에 뭐라고 살았을까 궁금한 마음에 여쭤봐도 늘 대답을 회피하셨던 엄마의 20대 시절. 어머니의 빈소에서야 알게 된 엄마의 직업은 저희 어머니 결혼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너 몰라? 얘기 안 하셨어요. 너네 엄마 여군이었잖아. 왜 숨기셨을까요? 여군. 와, 멋진 직업인데. 아마도 당시 신부감으로는 여염증 규수가 최고이던 시절이라 그랬던 걸까요? 아무튼 그날의 빈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마치 소설의 반전과도 같았다. 그날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엄마라는 인물에 대해 내가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념일마다 늘 축하받았을 것 같은 저자의 생일 축하 에피소드는 왠지 가슴을 찡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대학교 신입생 시절도 끝을 향해 가던 11월, 성당 청년 성가대원들의 생일 축하는 저자가 18살에 처음 경험한 제대로 된 생일 축하였대요. 그전까지는 엄마가 끓여주는 소고기 미역국이 전부였는데 케이크와 초까지 준비한 깜짝 축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저자는 이런 감동적인 소감을 밝혔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것이 이렇게 환영받을 일일까?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그들이야말로 천사였고 동방 박사들이었다. 그리고 저자가 첫 책을 냈을 때 아버지에게도 사인을 해서 한 권 보내드렸는데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책은 다 읽었는데 몇 군데 오자가 있더라고.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고맙다고는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대요. 첫 책을 낸 아들이 듣고 싶어 할 말이 고작 오자 지적일 리가 없지 않은가. 살아생전 아버지가 바란 것과 내가 바란 것은 언제나 달랐고 우리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아들을 축하하는 그 옛날의 아버지들의 서툰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마음은 그런 게 아닌 줄 알지만 왜 표현이 굽을 때가 있잖아요. 저자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저자가 캐나다에서 1년쯤 살 때였대요. 3층짜리 목조 건물 2층에 살았는데 화재 경보가 울리면 모든 주민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대요. 한겨울에도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소방관이 안전하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 커피가 맛있는 카페도 없고 해서 직접 로스팅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로스팅을 할 때마다 화재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때까지 볶던 아까운 커피콩을 다 버려야 했대요. 도중에 가스불을 끄면 로스팅이 망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날도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윙 또 화재 경보가 울린 거죠. 아니, 왜 하필 내가 커피 볶을 때마다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거야? 혹시 아내가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혹시 뭐 우리가 커피 볶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오랜 미제 사건의 범인을 찾아낸 탐정의 눈이었다. 나는 얼치기로 로스팅을 중단했고 우리가 여름에 밴쿠버를 떠날 때까지 화재 경보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이번엔 저자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인데요.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작가가 되고 싶으면 계속 쓰면 되고 싶지 않으면 안 쓰면 되지 않나 생각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 학생들은 하고 싶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의 마음. 나는 누구에게도 답을 주지 않았다. 답을 몰랐고 알아도 줄 수 없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에게 교양인이 되는 건 유능한 인간이 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대요. 대학원 시절 조교로 일할 때 얘긴데요. 다른 방에 있는 동기를 찾아갔는데 오페라 아리아가 흘러나오고 있었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자를 보고 동기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잠깐만. 이 곡만 듣고. 곡이 끝나자 동기는 턴테이블에 바늘을 들어올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 곡 참 좋지 않니?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지만 재킷을 보기 전까지는 무슨 오페라의 무슨 아리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때 동기가 참 교양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음악을 잘 알아서뿐 아니라 음악 감상을 방해하며 연구실로 들어간 나에게 한 행동도 품위가 있었다. 무례하다거나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도 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누구나 마음 한켠에 꼭꼭 숨겨두었을 법한 먹먹함을 꺼내보는 시간이자 일회용으로 주어진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이었습니다. Brings you to me, and I'm thankful every day. I'm so glad I found you the old-fashioned way. In a time when we want it all, everything so fast. Write a text, no time to call. To slow down, oh, I pray. I'm so glad I found you the old-fashioned way. I'll write to you with ink from a pen. As the words sink in, my mind moves to
much prefer it to the bright blue light. And I feel the need to say, I'm so glad I found you the old-fashioned way. I'll write to you with ink from a pen. Feel the weight as the words sink in. My mind moves too fast for my head. I need to tell you this while I still can. Jagged metronome of typewriter keys. Another page done, my soul at ease. And I'm thankful every day. I'm so glad I found you the old-fashioned way. I'm so glad I found you the old-fashioned way. I'm so glad I found you the old-fashioned way.